이미 오를 대로 오른 환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무역 수지 적자 소식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8월 무역 적자만 94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무역 적자 폭이 커졌다는 것은 수급상 달러 수요가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요와 공급으로 보아도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 무역 수지 적자는 이로써 5달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5달 연속 적자, 고환율과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여기에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도 이미 4달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죠. 지난달 대중 수출액을 봤더니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5.4%나 줄었습니다. 문제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경제 전망이 앞으로도 밝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무역수지 적자는 94억 7천만 달러로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1956년 이후 6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 4월 이후 5달째 적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5개월 연속 적자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수출은 지난해보다 6.6% 증가한 566억 7천만 달러로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습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 철강, 석유 제품 등이 호조를 보여 역대 8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는 1년 전과 비교해 7.8% 줄어 2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수입은 28.2% 늘어난 661억 5천만 달러에 달해 역시 역대 8월 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무역 수지가 악화했습니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와 가스, 석탄 수입액만 지난해의 2배인 185억 2천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8%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이 계속되면 연간 누적 무역 적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올해 그 연간 기준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흑자를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흑자로 전환되겠다라는 것을 좀 바라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간으로는 이제 적자가 날 것들이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예상이고요.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3억 8천만 달러로 넉 달 연속 적자였습니다. 4개월 연속 적자는 한중 수교 이후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무역액 순위에서 이탈리아와 홍콩을 제치고 역대 가장 높은 7위를 기록한 건 위안으로 삼을만 합니다. 정부는 무역 적자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등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